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한국 문화의 경제적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최신 작품이며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의 영국 언론 더 컨버세이션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류를 키운 것은 진보 정부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한류를 핍박하면서 진보 정부가 만든 한류를 이용만 하고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것이 바로 991배 정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을 디밀고 한류 영상을 쳐다보고 해외에서 한류를 극찬하고 있다는 소식에 열광할 수 있는지 저것들은 변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 가짜 한류 기사를 이용해서 방송하는 가짜 한류 유튜버들의 대부분의 실체가 991배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또 이 가짜 한류 영상의 주소비자가 991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짜 한류 영역을 벗어나 연예인 혐오 영상과 중국, 태국, 인도 등 인종 혐오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혐오 유튜버로 계속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류를 키우고 진흥해온 진보 정부를 종북 빨갱이라 욕하며 한류에 기여한 수많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봉준호, 박찬욱, 연상호, 황동혁 등 많은 감독들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 기웃거리며 뻔뻔하게 볼 수 있나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입으로 좌파 세력이라고 한류를 이끈 문화인들과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조롱하며 내란 수계를 비판했다고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을 조롱하면서 중국인들이 한류 드라마를 몰래 훔쳐보면서 평점을 깎고 비하하는 행위와 우리나라 991배들이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평점을 깎고 비하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선 한국 정치는 오징어 게임보다 더 무서운 K드라마가 되었다란 부제를 달고 기사를 냈는데 기사의 마무리는 한국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내란 수계가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가장 큰 위기의 중심은 내란 수계입니다. 이 내란 수계가 법치를 무시하고 헌법을 파기하고 있는 상황이 불확실성을 키우며 우리나라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오늘 영국 언론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대한 전반적인 한류를 재조명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내란 사태가 뒤덮인 외신 속에서도 담비 같은 한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란 수계가 쌓아놓은 똥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우리 젊은이들이 탄핵 찬성 시위로 트렌드가 된 응원봉 시위가 그나마 한국의 격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내란 수계와 991배들은 우리의 한류와 국격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종북 좌파라고 손가락질하는 황동혁 감독과 탄핵 찬성 시위에 우리 K 응원이 한국의 국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자본주의 위험과 한국의 극심한 부의 불평등을 다룬 넷플릭스 디스토피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시즌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두 번째 시즌도 실망스럽지 않은 듯 합니다. 첫째 6,800만 뷰를 기록하며 스트리머의 글로벌 톱10에 올랐고 92개국에서 1위 쇼로 랭크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2024년 12월 26일에 공개되기 전에도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류 또는 한류의 문화적 현상은 계속됩니다. 오징어 게임 외에도 최근 성공작으로는 탐욕과 계급차별을 다룬 봉준호 감독의 2019년 영화 기생충이 있으며 이 영화는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K-POP 그룹 BTS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로 여겨지며 매년 수출, 소비, 인바운드 관광에서 약 37억 달러를 한국 경제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경제적 영향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문화상품을 수출하여 한국의 세계적 지위를 강화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993년 정부 정책에 기인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국제 수출국이 되어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지향적 전략하에 한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현대, LG, 삼성과 같은 회사의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이 주도했습니다. 문화 수출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한국 드라마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그 다음에는 다른 주변 국가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30년 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광은 영화, 애니메이션, 팝 음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디즈니 임원에 따르면 서양 스튜디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골드러시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넷플릭스만 해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미용과 요리와 같은 분야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객들은 올리브영과 페이스샵과 같은 아울렛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서울의 주요 쇼핑가인 명동으로 여행을 갑니다. 한국의 글로벌 뷰티 시장은 2030년까지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한국 음식점이 문을 열면서 김치 등 한국 음식이 요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문화적 존재감의 증가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한류 콘텐츠 및 제품과 관련된 수출은 약 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가 문화적 분열을 줄이고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뮤직비디오 센세이션인 강남스타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달성한 최초의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TS는 2011년 발매된 버터가 단 24시간 만에 1억 800만 조회수를 시청하면서 자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가수 로즈와 미국 싱어송라이터 브루노 마스가 한국의 술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2024년 노래 아파트가 8억 2300만 조회수 이상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사회적 현상인 군집 행동을 통해 인기 있는 한국 문화 상품을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것이 한국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문화는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원천으로 묘사되었으며 심지어 내란수기의 퇴진을 요구하는 최근 시위에서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K-POP 히트곡을 터뜨리고 시위대는 K-POP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를 다채로운 음악 집회로 바꾸었습니다. 소프트파워와 경제적 영향력을 위한 전술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정치적 저항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세계 관객에게 전한다는 원래의 목표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적 활용과 지속적인 창의성을 결합한 전략적 정책은 한국 문화를 국가, 경제, 관광, 국제적 영향력에 도움이 되는 현상으로 바꾸었으며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시즌2와 K-시위가 그나마 추락한 한류를 상징적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류의 최대의 적은 극우 일베들이고 극우 일베 정부입니다. 내란수기 정부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작품을 폄하했고 내란수기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진숙은 한류 영화를 좌파 영화와 우파 영화로 우리 문화를 갈라치기 했습니다. 내란수기가 임명한 KBS 박진은 광복절날 기미가요를 틀게 만들었고 지금 사장 박장범은 김건희 샤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런 수준의 내란수기 정부의 인사들이 있는 한 우리 한류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내란수기가 체포되고 단죄되어야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한류가 발전합니다. 요즘 극우 일베 세력이 네이버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하고 이상한 여론조사로 내란수기가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에 힘을 쓰고 있고 또 이것에 동요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날씨도 춥고 힘든 시기에 모두 독감 조심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민주주의가 한류입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